노무현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, 그다음에 윤석열 현 대통령 이렇게 세 대통령들의 사진이 있습니다. 다 공통점은 탄핵을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이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공통점인데요. 자, 이렇게 벌써 우리는 최근 2020년대 이후에만 20년 사이에 세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어떤 결과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경험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2004년 때, 2016년 때, 그리고 이번 2024년 때 과연 이제 시장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반영을 좀 할까요? 일단 과거 탄핵 때 증시를 보면요,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가 그때 증시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한 4, 5% 정도 떨어졌었고, 그리고 이후에 장이 크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탄핵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이제 소추안이 이제 인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파면이 된 그게 이제 3월이었는데 2017년 3월이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코스피가 20%가 넘게 올랐으니까 뭐 그것 때문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또 그 당시 수출도 좀 좋았던 측면도 좀 있겠고요.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 심리 기간,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소추 관련돼서 이제 이 판단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11%나 떨어졌습니다. 굉장히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좀 크게 느꼈던 그런 시기였었고, 물론 그 이후에도 2005년 들어가서는 2005년 당시에도 코스피는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올라서 결국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시장은 펀더멘탈 쪽으로 관심을 돌렸고,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국의 어떤 성장,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이제 이 반도체의 이제 호황 사이클 이게 좀 맞물리면서 장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 이제 내년 뭐 빠르면 1월, 늦으면 이제 2월 정도에 아마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 결과가 나올 텐데, 그때까지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.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지난주, 그다음에 그 지난주, 그러니까 2주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유출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탄핵 소추 얘기가 비상계엄 얘기가 나왔던 지난 첫 주, 12월 첫째 주에는 상당히 시장이 좀 안 좋았죠. 그러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4일 연속 좀 올랐기 때문에요. 보시는 것처럼 5.6%, 그다음에 코스닥은 10%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지난 2010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좀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다,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지수를 좀 보더라도 확실히 주초반보다는 주반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그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에 비해서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,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PBR 기준으로 0.86배 정도 되는데 외환위기 때 0.8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수준까지 지금 시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, 이런 부분도 좀 있겠고요. 또 하나 좀 포인트가 이제 밑에도 나옵니다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안 가결 당시 외국인들이 7천억 넘게 매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인용을 할 때까지 한 석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은 4조 7천억, 거의 5조원에 가까운 순매수 외국인들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역시 수급,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어떤 동기였다, 동인이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요.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,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일단 앞서 김영재 이사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일단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고, 코스피 같은 경우도 순매도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FOMC가 금리를 내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1,400원대 초반, 즉 비상계엄 사태 전 정도 수준까지만 내려준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. 이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일정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다시 펀더멘탈로 시선을 집중해봐야 할 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이번 주 일정 주요 보시면요, 중요한 되게 지표들이 많습니다.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, 산업 생산도 나오고, 내일 FOMC 당장 열리고, 미국의 소매 판매도 11월 달 거 나오고요. 그다음에 18일 날 수요일 날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결정되는 거 나오고요.
그다음에 19일 날에는 일본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영국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. 뭐 동결 얘기가 일단 나오긴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또 미국의 PC 물가 지수도 좀 나오고 있고요. 결국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글로벌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탄핵안이 가결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. 자,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로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이번 주도 역시 이 외환 시장 움직임,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장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